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리뷰했던 책이랑 좀 다른 주제로 한번 책을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이제 저도 30대가 되고 자산을 관리하거나 돈을 잘 모으는 법 이런 것들 이제 소소한 그런 팁들에 좀 관심이 많아지다가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모으고 또 돈을 대하고 또 어떻게 그런 습관들을 기르고 항상 마인드를 세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어떤 목표가 생기면 벤치마킹할 사람이나 대상을 찾으면 사실 좀 지름길을 빨리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읽고 있고 그중에 조금 괜찮았던 책을 하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적게 벌어도 확실한 부자 설계라고 되어 있고 이제 한국 부자들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것들을 기반으로 작가가 부자들의 모습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식화해가지고 목차를 만들어서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공식은 책에도 나오겠지만 이 공식인데요. 부자가 되려면 결국 습관, 그리고 태도, 그리고 실행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잘 받쳐줘야 이제 부를 성취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이런 공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나씩 하는 게 이 책의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목차가 이렇게 3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차, 두 번째 목차, 세 번째 목차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순서대로 한번 부자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돈을 대하고 어떤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제가 인상 깊었던 걸 토대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습관, 사실 돈을 모으는 것도 그렇지만 돈을 대하는 건 결국 우리 나이 때 저는 30대 이제 중반을 가고 있는데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씀씀이가 큰 사람들은 계속 씀씀이가 클 수밖에 없고 항상 절약하는 사람들은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걸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2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의 습관으로 굳어지기 위해서는 66일간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해야 가능하다는 영국 런던 대학교의 습관 형성에 관한 실험 결과가 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어떤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은 반복을 해야 그게 내 습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목표를 2년을 잡고 얼마를 모으겠다. 2년 동안 모으게 되면은 그 2년 되게 힘들 것 같지만 그걸 한번 끝내고 나면은 또 풍차 돌리기로 다음 2년 동안 돈 모을 것도 이제 쉽게 진행이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자들의 습관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월급 통장을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미혼인 친구들을 보면 이 통장 한 개를 가지고 뭐도 쓰고 이렇게 물론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나눠서 쓰겠지만 이렇게 통장을 한 개를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은근 많았어요. 근데 이 책에서도 부자들의 계좌 관리 비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1단계가 기본이 계좌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은 사실 월급 통장이 돈을 거의 빵원으로 만들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비 쓰는 통장, 생활비 넣고 그리고 사실 요즘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경조사비가 많이 나가요. 경조사비를 미리미리 모아놓지 않으면 달달이 생활비에 타격이 많이 가서 생활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리 경조사비를 적금 들듯이 따로 통장에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거의 1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게 각각 다 이렇게 목적 자금이 쓰이는 곳이 다 달라요. 사실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생활비에 사실 타격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것에 타격을 주지 않고 미리미리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거는 대비를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이 대비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돈을 또 계획적으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에요. 계획을 짜놓으면은 결국 대비가 되고 그리고 생활비도 이제 규칙적으로 내가 과소비하지 않고 쓸 수 있는. 한번 이제 습관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편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돈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뺏어 쓰면 되고 모아놨던 돈 중에서 필요한 돈을 또 뺏어 쓰면 되고 사실 여기 뭐 병원비나 뭐 운동 등록비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하신 목적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서 통장을 쪼개보는 것도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부자일지라는 게 나와요. 이제 여기 소개된 이제 부자라는 분이 부자일지를 매일매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신문에서 뭘 받고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 중에 돈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오늘 1일 수입과 그리고 또 오늘 쓴 내용들 이렇게 하나씩 뭐 비목을 체크하면서 쓸데없었던 거 다시 반성도 하고 아니면 이런 데는 더 이제 뭐 저금을 해도 될 것 같으면은 좀 돈도 좀 수정을 해보고 하면서 하루 정리까지 잘한 점, 못했던 점, 내일 좀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시더라고요. 이걸 약간 라이트한 버전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5분, 10분 동안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자일지 라이트 버전을 제가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만들어지면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애티튜드, 태도인데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은 태도부터 다르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부자들은 사실 처음부터 뭐 부자였던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수성가해서 되는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나는 되게 가난하니까 이 정도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돼. 나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내 운명을 규정짓게 되면은 거기서 사실 더 발전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도 한 일화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공자에게 한 제자가 점이 정말로 잘 맞습니까? 라고 물었다. 공자는 7알은 맞는다고 답했다. 고금의 점을 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확률이 70%다. 대개 사주를 봐도 70%는 맞는다. 그래서 운칠기삼, 즉 운명이 7알이고 노력이 3알이라고 말한다. 운명은 결국 내가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7알의 가능성도 노력하면 100%, 18에 성공이 된다. 노력을 하다 보면은 운이 들어오는 때가 분명히 있고 노력을 3만큼 하다 보면은 7만큼의 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을 꾸준히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테크를 또 잘 하시잖아요, 부자들은. 꾸준히 앞서서 만들었던 그런 습관들을 기르기 위해서 황금무칙이라고 하는데 10% 룰이라는 게 있다. 최소한 수입의 10%를 투자하는 법칙이다. 그러니까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은 막 투자도 많이 해서 더 이걸 배로 불리고 막 더 많이 불리고 싶은데 항상 10%를 투자를 한다는 법칙을 가지고 이게 그 등락이 있을 때도 내 자산이나 내 자금 운용을 컨트롤할 수 있게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대요. 만일 당신이 26세에 취업한 이후 소득 중 10%만 꾸준히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예컨대 20대에는 월 25만 3천 원, 30대 초반에는 조금 늘려서 월 28만 2천 원, 30대 후반에는 월 29만 2천 원을 꾸준히 수익률 11%의 적립식 펀드 등에 투자한다고 치자. 이 경우 당신이 퇴직하는 56세에는 당신의 금융자산 잔고가 7억 7,600만 원으로 불어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기를 안 두드려봐서 모르겠지만 그만큼 꾸준히 이 11%짜리 펀드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수입의 10%를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은퇴했을 때 이런 큰 자산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그런 10%의 룰만 지켜도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부자들의 특징이 보면은 부부가 전우애를 가지고 자산 관리를 하고 서로 모자란 부분은 본인이 이 부분은 관리하고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분담도 잘 되어 있고 부부 간의 그런 투자 마인드가 잘 서로 이제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이나 투자를 시작할 때마다 뭐 꼭 자문을 구하는 사람 중에 첫 번째가 아내다. 이걸 보면서 주변을 싹 둘러보니까 돈에 대한 그런 마인드나 이런 것들도 두 분이 서로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돈을 절약하다가 지칠 때 또 한 사람이 다시 격려를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힘을 서로 주면서 이러면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들을 두 번째 챕터에서 말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실행력.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정보는 요즘에 정보는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실천을 하는 실천력이 갖춰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은근히. 저 또한 사실 이거를 깨트리려고 진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또 어떻게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유심히 좀 살펴봤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선실행 후 조치 전략으로 먼저 해보고 나중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실행에 중심을 두고 사업을 해왔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머릿속으로는 되게 계획이 엄청 멋있는 것들이 많아요. 되게. 근데 이런 것들 중에 단 하나만 진짜 계획을 실천을 해도 여기서 다시 파생되는 플랜이 생기기 때문에 이 플랜이 만약에 없다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일단 하나라도 진행을 하면은 뭐가 되더라도 일단 남고 거기에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다음 단계로 가고 그러면은 이쪽에 머무르는 사람보다 사실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더 빨리 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실행해보고 모자란 부분을 또 보충해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 중에 제목이 원서인데요. Start now, get perfect later. 그러니까 요즘에 베스트셀러 칸에 있는 결단이라는 책의 원서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좋았던 책인데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이것도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죠. 이제 부자들은 당연히 불리기를 위해서 저금으로만은 부자가 되지 않죠. 투자를 할 때 뭘 기준으로 투자를 하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자할 기업의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 사업 현황, 업종의 흐름, 대주주와 CEO 등 한 기업을 꿰뚫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투자에 대한 기준이 사실 엄청 빡빡하구나. 돈을 쓸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몇만 원짜리 옷을 구입할 때는 막 진짜 이렇게 저렇게 뭐 이게 좋니 저게 좋니 막 1,000원이 더 싸니 비싸니 하면서도 또 주식 투자는 팔랑팔랑한 이 덤보기 때문에 막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결론은 투자를 하는 게 이제 큰 돈을 결국 내가 이제 이 습관과 이 태도를 통해서 모아놓은 정말 소중한 돈을 불리려면은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들을 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지출을 잘 통제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시면 부자들은 돈을 쓰기 전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싶은 것인지 필요와 소유욕을 명확히 구분한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지출을 할 때 우리가 돈을 아예 안 쓰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출할 때 이거 사야 하니? 고? 스톱 해야 되니? 라고 판단을 할 때 내가 스스로 정말 필요한 건지 내가 정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걸 갖고 싶어 내가 가진 이 모습을 남한테 보여줌으로써 약간 뿜뿜하고 싶어 소유욕 때문인 건지 이걸 잘 구분하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두 개만 잘 구분해도 일단 이걸 고민하는 순간 돈을 쓰는 게 저는 일주일 정도 미뤄지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하신 말씀인데 딱 한 달만 기다리면 더 좋은 물건이 나온다. 운동화 같은 게 사고 싶어도 아디다스에 되게 예쁜 운동화가 나왔는데 이거 정말 사고 싶다. 진짜 저는 운동화 욕심이 좀 많아서 진짜 사고 싶은데 이거 이번 달에 또 쓰면 생활비 정말 타격이 갈 것 같아서 진짜 눈 딱 감고 한 달 참으면 다음 달에 나이키에서 더 예쁜 게 나옵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스스로 그런 브레이크 장치로서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운동화가 진짜 뭐 바닥에 떨어지고 그래서 필요가 하다면 사야죠. 다만 운동화 충분히 많은데 내가 흰색 운동화 하나 더 입고 싶어, 아니면 나이키 새로 나온 거 사고 싶어, 그런 소유욕 때문인지 잘 구분하다 보면 요것만 잘 해도 스스로에게 머뭇거리는 시간을 줌으로써 지출을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 책을 소개를 하면서 제 소비 습관이나 제 지출에 대한 그런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됐는데, 스스로 다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도 찍어보면서 정리를 해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자일지나 또 이 책에서 해보려고 했던 것들 하나씩 실천을 해보면서 그것도 제가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읽어가고 있는 다른 책들도 또 리뷰를 가지고 다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